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한성대학교 조재호 교수님, 또 아시는 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스티밋의 한국 증인도 하셨고 또 블록체인 씬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조재호 교수님 모셨는데요. 오늘도 뭐 좀 궁금한 것,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보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채널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제 근로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근로 열심히 하는 건 이건 자기 그건 아니고 이제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엄청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제일 큰 게 이제 주식 투자 관련된 유튜버가 되게 많고, 이제 3프로 TV도 뭐 그런 내용이고요. 제일 메인이 주식과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아파트 투자, 뭐 경매 투자 이거와 관련된 게 되게 많고, 세 번째는 코인 투자.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코인 투자는 많이 뒤어가지고 이제 되게 합리적이고 천천히 진짜 제대로 된 가치 투자를 한 사람들 오히려 많지 않고, 뭐 MM이나 아니면 프리세일로 좋은 걸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는지 그게 조금 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초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투자로서도 또 훨씬 빠르고 주식보다 뭐 빠르고 크게 번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돼서 향후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투자를 하면 뭐 자기 여유자금의 몇 %를 투자하면 좋은 건지 교수님 생각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젊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는 이제 직종이잖아요. 네. 학생들 많이 만나고, 그래서 사실 저희 학생들도 그냥 궁금해해요. 이렇게 프로젝트 같이 하는 친구들도 뭐 사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답은 거의 정해져 있긴 합니다. 비트 이더? 네, 비트 이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사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를 이렇게 적립식으로, 그러니까 매달 적금 붙듯이 구매하는 거를 거의 수익률을 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다른 웬만한 투자 다 해봐도 아마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낄 거고요. 이제 그러면은 꼭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친구들 중에도 그럼 단타 해가지고 하면은 더 많이 벌지 않냐.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이상은 단타하면 더 많이 버는데 현실은 더 많이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당장.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쉬운 영역이 아니다. 단타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사람은 벌지만은 나머지 한 90%, 95%는 잃는 게임이라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꼭 답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 아니면은 그런 뭐 20대 젊은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게 결국 시간 싸움이고 투자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다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냐, 시간이 너희들 편이지 않냐, 유리한 게임이다, 그냥 해라, 이 말을 2018년부터 했거든요. 근데 2018년에 그 말 듣고 산 친구가 없어요, 사실은. 샀으면은 저한테 뭐라도 이렇게 선물 들고 찾았을 텐데 아직 그런 걸 받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 요즘 핫한 월드코인 한번 말씀드릴 텐데, 월드코인 차트 이거 뭐 나중에 보니까 그 7월 27일에 이제 1300%로 상장돼서 바이낸스에, 그다음에 이게 급등락이 어마어마하네요. 760원까지 7월 27일 갔다가 8월 2일, 28, 29, 30, 31일, 8월 1일 일주일 사이에 14,400원. 지금 3,050원. 이거는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이게 너무 한번 뭐 벌어도 그렇고 빠져도 그렇고, 이 너무 급등락은 사실 이거를 버티고 뭐 한다는 게 사실은 너무 도박적인 것 같은데.
뭐 초기에 그러는 거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주식도 왜 상장하면 이렇게 음. 갑자기 막 오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런 거로 치면은 사실 지금 가격은 좀 안정적인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가 월드코인은 1억 한 4천만 개 정도가 풀려 있는데 아니면 1억 2천에서 4천만 개 사이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1억 개가 마켓메이커 가지고 그게 있는 거예요. 왜 마켓메이커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뭐 명목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고 뭐 지금 뭐 하는 거 보면 사실 그런 쪽에 가깝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 마켓메이커에 준 1억 원 뭐 대가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켓메이커를 그 코인을 빌려주는데 그 마켓메이커는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든 수익을 내겠죠. 그러니까 수익은 먹고 나중에 그 코인은 그게 다시 돌려주면 되는 돌려주는 거겠지만은 어쨌든 마켓메이커 입장, 그러니까 마켓메이커는 그 임대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면은 그 수익은 사실 투자자들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거예요? 그렇죠. 거래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이게 뭐지 하는 느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코인이랑 뭐 다를 바가 없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얘가 1년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초기 투자자들이나 뭐 팀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초기 투자자들 한 13억 개 정도, 13억 5천만 개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13.5%로 초기 투자자들이 거기에 1억 2,500만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13억 5천만 개의 코인을 획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개당 얼마 정도 하냐면은 한 0.9달러, 0.09달러. 그러니까 1불로 치면 뭐 한 1,000원, 1,100원, 1,000원에서 한 1,300원 사이? 10분의 1. 아 0.09달러? 네, 100원 정도. 그럼 3,000원이면 벌써 30배인데? 그렇죠. 30배고 1년 뒤에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이런 투자자들 VC나 이런 입장에서는 1년 뒤까지 가격을 유지만 하면은 20배, 30배 먹는 장사가 되니까는 불합리하고 이 중에 일부 VC들은 아마 지금 들려온 얘기로는 미리 엑시트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할인, 네, OTC로 OTC로 뭐 할인해가지고 1달러에 팔아도 10배 가까이 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초기 투자들 몇몇을 보면은 뭐 유명한 투자자들도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샘 뱅크드 프리드먼 FTX에 샘도 이제 투자자들이 있고 하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게 투자가 21년 10월에 시드 라운드가 진행이 됐거든요. 시드가 아니라 시리즈 A인가가 진행이 됐거든요. 21년 10월이 언제냐? 한창 그 루나 막 뛰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22년 5월에 터졌으니까 비슷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때 이제 수익을 얻은 돈으로 여기에 투입이 된 게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한창 루나 터지기 전에 좀 잘 나가던 VC들이 투자한 액수가 많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 여러모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의심스럽다기보다는 좀 기분이 좀 묘한 구석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토큰 프로젝트를 하면 이제 나중에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선한 존재도 아니고 악한 존재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이기적인 그 측면으로 움직이는데 그 이기적인 걸 이코노미를 통해서 잘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고 사실 락업과 관련돼서 락업을 하는 게 강력한 증권성의 표지로 보고 있거든요. 왜 락업하냐? 뭐 그냥 뭐 사용 용도라고 하면 풀려도 용도가 있으면 같이 그렇게 유지될 텐데 근데 그 우리 주식 투자에서 상장할 때 그 상장된 주식의 그 특수관계인들 물량은 뭐 6개월에서 1년 락업을 하거든요. 시장이 많이 풀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뭐 투자자 보호 수단이기도 하고 가격 유지 수단이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그런 락업이 증권성의 표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사실 뭐 갑자기 불장이 와서 묻지마로 예전과 같은 묻지마 투자가 다시 될지 아니면 그동안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장은 쉽사리 오지 않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보는 중에 뭐 솔라나라는 토큰이 있는데 그 FTX 거래소가 회생할 수도 있고 뭐 파산제차 돌입해서 소멸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 회생을 시킨다면 25% 정도 그 고객들이 자산이 가상자산에 남아 있는데 그거 돌려주기로 하고 나머지 거는 뭐 새로 인수되는 회사의 코인으로 받기로 하고 그게 잘 되는 일단 전제 그렇게 해서 회생을 하게 되면 뭐 솔라나는 다시 가격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뷰도 있던데 솔라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아시면? 솔라나도 제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저도 판단을 하고는 있고요. FTX가 이제 솔라나의 전망의 뭐 한편으로 있긴 하지만은 그거를 떠나서라도 솔라나 자체가 그래도 썩 잘 만든 이제 블록체인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의 견이 있겠지만은 99%의 이상하게 그냥 카피캣 코인들에 비교하면은 그래도 솔라나는 이쪽에서 뭔가 하나의 나름대로 업적을 남기려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걸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팀은 잘 하고는 있는 거잖아요, 솔라나도. 네. 근데 이제 FTX로 이제 이게 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전 사실 이게 잘 모르는데 이게 솔라나가 FTX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FTX가 솔라나를 이제 만들다시피 했죠.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재정적인 후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팀의 재정적인 좀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데서 밀어주는 데가 없다. 네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내막은 저도 좀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업비트 벤처스에서 이제 본인들이 번 자금을 다시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는 팀이 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사실 그게 알려지면 뭐 업비트에서 고른 코인 해서 또 아마 뜰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되게 하락을 했고 금융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슬금슬금 이제 끝났다. 이제 연착륙 이제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할 뿐 이제 천정을 곧 치겠다라고 하면 뭐 자산 시장은 한번 빠르게 반영하니까 아마 더 이상은 안 올린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 다음은 이제 반등할 것 같고 그러면 뭐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코인 시장이고 그 다음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인데 가장 먼저 오르는 것도 코인 시장일 것 같은데 뭐 비트 당분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잘 공부가 안 돼 있다면 비트 이더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결제 시장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국경 없는 결제, 그러니까 달러 네트워크도 사실은 이제 달러라는 화폐로 결제 서비스와 그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경제 네트워크인데 그 네트워크가 되게 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제 신뢰를 갖는 장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결제와 관련돼서 그 예전에 페이팔 마피아가 했던 것처럼 페이팔 같은 그런 서비스를 론칭하려는 팀이 많고 뭐 비자, 마스터도 그런데 그 비트코인 기반 결제 혹은 이더리움 기반 결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 결제를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이더리움 먼저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기반 결제는 사실 지금 뭐 실생활에서는 없다시피 하다고 네네. 보고 있고요. 수수료 문제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이더리움은 디파이 쪽으로 네, 완전히 특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디파이도 사실 뭐 보안이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결제 시장에서 이더리움은 존재감이 상당히 좀 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상당히 강력하죠. 네, 왜냐하면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나오면서 비트코인 기반 결제를 하는 매장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 결제 결제 시장에 이제 초기에 중요한 점 중 하나 특히 이제 그 공식적인 화폐가 아닌 존재로서는 중요한 게 그 뭐 코인이라든지 그 자산 혹은 그 뭐 아이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들 그거를 정말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가지고 그 시장이 결정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가상자산 쪽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최고인 거죠. 비트코인을 소위 추종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제일 높고, 그리고 그 충성도도 제일 높고 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결제하는 이제 소위 이제 현실적으로 가맹점이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이제 카드 결제라는 게 결국 카드사가 뒤에서 그 결제한 것들을 카드 결제한 것 그 신용을 대신해서 다 현금으로 지급을 먼저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맹점이나 조그만 게서 그냥 카드 받는 거고요. 사실은 현금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결제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을 것이냐, 아니 그 당시에 그 결제 당시에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시세에 원화나 달러를 받을 것이냐, 네. 요 문제가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자체를 받으면 이제 비트코인 시세 급등락을 이제 가맹점들이 그냥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카드사처럼 그 받은 비트코인은 싸든 비싸든 인수를 그 당시 가격으로 인수하고 현금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좀 금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금융당국에서 좀 많이 지켜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는 아무래도 그래도 뭐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받는 매장들이 상당수가 그냥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맹점이나 이런 데서도 뭐 돈을 벌면 또 그걸로 또 자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신뢰가 많이 쌓이면 그냥 비트코인을 받아도 될 것 그렇죠. 같고, 뭐 네. 충분히 더 분산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 가격도 뭐 서서히 네. 이제 안정화되지 않을까. 달러 기준으로 받아도 결국 환율이 뭐 예전에 기준하면 900원에서 뭐 16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막 했고, 그 고정된 값이 아닌데요.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결제 수단 뭐 프로젝트가 있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한 결제 수단이 좀 많이 뜨고 있는 것 같고, 그 자체 발행 코인, 특히 이제 뭐 페이코인이나 지금 알케미 코인 같은 걸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그 발행자의 신용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네. 금융당국에서 쉽게 그냥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를. 예, 뭐 조금 더 이제 추이를 보고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 이제 프로젝트 중에 지켜봐야 되는 프로젝트가 되는 코인이다,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좀 반응 한번 보죠. 네. 예, 오늘 이제 조재호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